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 가경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김건희 여사님께서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치 사과를 못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황을 대단히 고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반드시 나타날 그런 현상이다.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제는 일부 원외 인사들이 당협위원장들에게 한동훈 후보 사퇴 동의를 묻는 연락을 보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할 거란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 기자회견 취소가 됐습니다만, 자, 호준석 대변인님, 조금 과하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 일부가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말들이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자를,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함으로써 결국 이제 총선에 이제 패배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는 그게 이제 큰 타격이 됐다. 이제 이러니까 해당 행위니까 후보를 네.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려는 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돈 다음에 이제 오늘 상황으로는 그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한 선관위원이, 박종진 선관위원이 네. 선관위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돌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어젯밤 늦게 쯤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그 제2의 연판장 사태냐, 네. 선관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결국은 그 기자회견은 이제 무산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고, 그래서 좀 그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을 좀 기획은 좀 표현이 좀 거하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던 일부 어쨌든 네. 그런 네.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사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때는 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면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좀 기획됐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것이 한 이야기 됐고 이틀 만에 연판장 얘기로 바로 연결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한 사흘 내로 착착 진행이 됐는지 싶었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풍이 어디서 불었냐면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 154명이나 단톡방에서 바로 이게 제2의 연판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권력에 줄 서지 말자, 네. 10여 명이 뜨겁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가려고 했다면은 이 움직임에 또 반해서 아니다, 이번에 정말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네. 10여 명의 어떤 목소리만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니까 뜨거 하고 딱 그냥 다 접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달리 네.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정말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튄다. 도리어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 이 목소리가 또다시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라는 게 대세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후보 4명을 불러놓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증문즉답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몇몇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이거 사퇴를 위한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사인도 받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기자회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모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지금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게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단톡방, 채팅방에서 올라온 글들인데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발 권력에 줄 서지 말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얼른 이름을 빼주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목소리. 그리고 제살 깎기식 캠페인을 자제하자라는 의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 일단 오늘 예고가 돼 있었던 오후 3시였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취소가 됐고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나경원 후보 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그러나 굉장히 비슷한 그런 데자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잖아요.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 올린다? 전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하실 것 같아요.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후보는 연판장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랍니다. 그냥 해봐. 나 자신 있다. 여러분이 연판장 100장을 돌려봐라. 내가 물러서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당원 동지들께 똑똑히 보여드리자. 이렇게 강경 메시지까지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다. 정말 이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 연판장이라는 것이 정말 구태 정치이고 이 연판장이라는 것이 과연 지난 나경원 후보를 지난 전당대회에서 주저앉혔을 때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일부이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연판장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네. 당시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그냥 끌어안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지금 후보를 사퇴시키겠다고 한 것이 과연 본인들이 이 연판장을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자평을 한 것이 굉장히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이러한 분들이 다시는 정당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오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본인의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면 할 테면 해봐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최소한도로 감추고 최소한도로 완화시켜가지고 그냥 흘러넘기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한 길인데 본인이 정말 당을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저는 이걸 그냥 참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등을 더 부추기면은 사실 그야말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자폭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 측도 그렇게 본인이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아도 당원들과 국민들은 알 겁니다. 누가 왜 이 시점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자 논란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가 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이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 가끔 보면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잘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끔인 거죠. 네, 경청할 만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다잖아요. 맞습니다. 시사쇼 정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정치학 개론에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 딱 기억나는 건데 네, 어떤 겁니까? 정치가 뭐냐? 네.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권위, 네. 예를 들면 여기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라는 권위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가치를 배분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그게 이제 정치인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배분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배분할 수 있어. 이거에 지금 논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동훈의 국민의힘 또는 나경원의 국민의힘, 원희룡의 국민의힘, 윤상현의 국민의힘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이런 가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 그런 당을 만들 거야. 이런 가치를 이렇게 배분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후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앞에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느냐. 대체 무슨 그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예컨대 이제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외국인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라는 그 의제를 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논쟁,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